안녕하세요. 화상원재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요 얼마 전에 한 파산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 그거 제가 해설을 했는데, 그거에 관한 부인이 소를 변호사님이 쓴 소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산관계인 45차 세미나,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45차. 수원에 계신 변호사님이 직접 서울까지 오셔서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4차에서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이 이것보다 조금 더, 약간 더 이제 비슷한, 그때는 신한은행이었죠. 그것도 한번 다시 요거 관련해서 바로 한번 복습 나온 김에 한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부인의 소. 이거는 이제 부인이 청구가 아니라 부인이 소를 제기한 거죠. 법원에. 원고는 채무자 부모 씨의 파산관계인 땡땡땡 변호사. 수원시, 수원에 계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피고는 국민은행이었죠. 그 다음에 소 제목은 부인의 소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소에서는 이제 국민은행이 배당받아간 근저당을 설정해서 배당받아간 금 전액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피고는 원고의 금 1억 4,412만 475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15%. 이 당시에는 이제 소촉법위원 지연이자가 15%인 시절이죠. 지금은 12%죠. 이게 이제 계속 낮아졌죠. 옛날에 2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8% 있었나요? 모르겠네. 15%, 지금은 12%입니다.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 청구니까 가지평할 수 있다 붙이고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청구 취지를 쓰면, 청구 원인은 전형적인 양식이죠. 채무자 부모시대 파산 선고음이 파산 선고가 됐고 파산관계인이 선임됐다. 채무자 부모시에 대한 파산 선고음이 파산관계인 선임. 채무자 부모씨는 철제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 무수또 땡땡 기업을 개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불능이 얘기되었다고 하면서 2000 몇 년도에 이제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관제인 선임했다. 그래서 이제 파산 면책 신청서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파산 선고 결정문, 갑제 이호증, 선임증 이 정도만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인권 행사, 이제 법률의 규정 391조 1호 고의부인이라는 걸 밝혀주고요. 요건에 해당하느냐? 일단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악의가 있어야 되죠. 회의가 있어야 되죠. 회의. 채무자는 93년 개인 기업인 땡땡 기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데 2013년부터 이제 사업이 어려지면서 이거는 이제 파산 관제인이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핵심 사실 쓰는 거죠. 채권자 목록, 다음에 부채증명서 14억 3천이었다. 이미 2013년부터 지급불능이었다. 특히 채무자는 땡땡 기업의 대표로서 2010년 5월 27일 신보로부터 신보의 보증으로 국민으로부터 1억 5천 사업대출 받았다가 2015년 8월 7일 날 금융사고, 신용보증사고 일어서 신보가 대의변제한 거 이미 2015년도에 신용보증사고 일으킨 걸 썼고요. 그 다음에 2015년 3월 6일 중소기업으로부터 기보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1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2015년 10월 7일 신용보증 사고 일으킨 점을 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2015년 경에 이미 두 차례의 신용보증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신용보증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그죠? 신용보증 사고 2015년 10월 7일입니다. 여기서는 8월 7일입니다. 8, 9, 10, 요 세 달 사이죠. 이미 그 전에 7월 6일입니다.
그죠? 10월 7일이고 앞에 거는 요거는 8월 7일이니까 한 달 전이죠. 시기적으로 명확하죠. 7월 6일 날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 4,500과 7,500만 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신용대출 두 건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담당 은행 직원은 이제 똥줄이 타죠. 주금 회수를 우려한 피고은행 직원의 요구로 두 건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피고은행에게 채무자의 재산인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공장, 용지, 도로, 건물, 지분 이런 어떤 공장이죠. 이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공동담보로 해서 7월 6일 날 채권 최고에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사행이라는 얘기죠. 채권자를 해야 하는 의사가 있고 회의가 있고 당연히 또 다른 채권자들 어떤 담보력을 소멸시키는 사회의사가 인정이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피고은행에게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2015년 7월 6일로서 신용보증사고가 난 거는 8월하고 10월입니다. 이미 신보, 기보의 사고가 나기 딱 한 달 전에 국민은행이 조치를 한 거죠. 채무자는 이제 거기에 응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벌써 빚이 이 당시에 이미 전체 빚이 한 10매덕 됐는데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들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 은행에게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다. 391조 1 고의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권 행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미 근저당권 등기가 다 말소됐죠. 은행이 이미 배당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행 청구, 부인권 행사 방식은 은행이 원고에게 돈 지급하면 되죠. 원금 및 지연 이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승소한 사안입니다. 명확하죠. 시기를 잘 봐야죠. 보증사고가 발생한 1차 보증사고 8월 7일. 이번에 그죠? 신보. 그 다음에 기보의 보증사고는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7일. 그리고 이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을 싹 먼저 가로챈 거는 7월 6일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앞서죠. 최초의 보증사고. 기보의 사고보다는 한 달 앞섭니다. 명확하죠. 이건 결국은 금융기관들도 이런 행위를 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개인 간의 부인권 행사는 이게 너무 많죠.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압박을 하면 대부분 화해에 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고 비본지행이면 본지행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죠.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의무가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뭐 약정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걸 비본지행이라 그러죠. 시기나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는 행동을 비본지 행위라고 합니다. 비본지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죠. 법원에서는 본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권 행사는 허용하지만 본지 행위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임을 압박해서 화해 계약하는 것을 판사들은 이제 지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록 내 친척이지만 뭐 사촌 형한테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약정을 하고 그 형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거를 오늘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거의 맞춰서 이행을 하기로 해서 그 사촌 형한테 1,000만 원을 쏴주고 직원 월급 1,000만 원 주고 그렇죠? 월세 뭐 100만 원 내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뭐 운영비로 썼다.
그랬을 때 외관적으로는 사촌형에 대한 친인척이죠. 친족이니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약정, 원래부터 오늘 주기로 약정을 했으면 그건 본지행위죠. 그러니까 그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행위가 돼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촌형한테 1,000만 원 지급한 걸 갖고 이제 약점을 잡아서 압박을 해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적이 많이 되죠. 그래서 본지행위와 비본지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비본지행위죠. 그죠? 국민은행한테 처음부터 그냥 신용담보대출을, 신용보증, 신용대출을 해준 거죠. 2건, 4,500, 7,000. 그거에 대해서 뭐, 담보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정은 없습니다. 예. 결국 그 국민은행 직원이, 담당 직원이 채무자한테 뭐 사정을 했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근저당을 잡은 거죠. 자기도 충분히 이제 회수가 가능하고 은행원 입장에서 결국 이게 사행위가 된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가 쉽 겁니다. 이게 딱 전형적인 케이스 7, 8, 10월 그렇죠? 요 행위가 사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요거에 이제 보증사고가 난 시점이고요. 7월, 8월, 10월 이 얘기가 딱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